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의 8번째 주제, 바 키워드로 타입 추론의 기본 사용법을 다룹니다. 바가 진짜 동적 타입인지, 어떤 상황에서 써야 코드가 깔끔해지는지, 그리고 다이나믹과 어떻게 다른지까지 IL 레벨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한 오해 상황부터 봅시다. 첫 번째, 5번째 줄처럼 바 X10과 인트 X10을 나란히 두면 많은 개발자가 바는 동적 타입이라 느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IL로 내려가면 두 줄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바는 순전히 컴파일 타입 추론일 뿐이에요. 흔한 질문이에요. 바는 자바스크립트의 바처럼 타입이 없는 변수 아닌가요? 런타임에 느린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자주 나오는데 답은 아니오예요. C샵의 바는 컴파일러가 오른쪽식으로부터 타입을 추론해 명시적 타입으로 치환합니다. 실행 성능은 명시적 타입과 완전히 동일해요. 개념을 비유로 잡아봅시다. 시험 답안지를 상상해봅시다. 문제 번호와 답을 함께 적으세요 라는 규칙이 있는데 어떤 문제는 답만 써도 문제 번호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면 감독관이 자동으로 번호를 채워주는 거죠. 바가 이 역할을 해요. 오른쪽식에서 타입이 분명하면 왼쪽의 타입을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채워줍니다. 답안지에는 결국 명시적 타입이 적혀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바가 명시적 타입으로 치환되는 시점을 보여줍니다. 소스코드 바 X10은 컴파일 단계에서 컴파일러가 오른쪽식 10의 타입이 int임을 알아내고 내부적으로 int X10으로 바꿔놓아요. 그 뒤로는 모든 단계가 명시적 타입과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IL에도 바라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요.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이 코드가 비교용 테스트 메서드예요. 바를 쓴 지역 변수들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적 타입으로 선언한 버전을 한 메서드에 담았습니다. IL을 뽑아 완전 동일한지 확인해 봅시다. 이 IL을 보시면 바와 명시적 타입이 완전히 동일하게 컴파일되는 증거가 나와요. 첫 번째 줄부터 9번째 줄 부분을 보시면 바 X10과 int X10이 동일한 스택 슬롯 타입 int 32로 박혀요. 네 번째 줄에 ld.i4.s10과 7번째 줄에 st롱 명령이 두 경우 모두 같은 순서로 나와요. 뒷부분에서는 바 스트링과 바 리스트 오브 int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 명시적 타입 선언과 IL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런타임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공식 용어로 바는 implicitly typed local variable, 암시적 형식 지역 변수예요. 컴파일러가 오른쪽 초기화식을 분석해 타입을 결정하고 결정된 타입은 런타임에 바꿀 수 없어요. 처음부터 명시적 타입을 쓴 것과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바와 다이나믹의 타입 결정 시점 비교예요. 바는 컴파일 타임의 타입이 결정되고 IL의 명시적 타입으로 바뀝니다. 반면 다이나믹은 런타임의 타입 디스패치가 일어나요. 호출할 메서드, 접근할 속성을 런타임의 DLR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다이나믹은 느리고 바는 빠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기능이에요. 이 코드가 바와 다이나믹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바 X10 OK, 바 Y hello OK처럼 컴파일 시점의 타입이 고정되고 여섯 번째 줄에서 X를 스트링에 대입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에서 다이나믹 Z10 Z hello OK는 런타임의 타입이 바뀌어도 OK지만 모든 메서드 호출이 리플렉션처럼 느려요. 유니티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이나믹은 IL2CPP에서 쓸 수 없어요. 유니티 모바일 빌드는 AOT 컴파일이라 동적 타입 디스패치가 불가능합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빌드에서는 런타임 에러가 납니다. 바는 IL2CPP와 완벽히 호환돼요. 컴파일 타임에 타입이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실전 적용입니다. 4에서 1, 긴 제네릭 타입에서 바의 가치가 빛납니다. 유니티에서 적 AI의 상태별 설정 테이블을 구성한다고 해봅시다. 이 코드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줄처럼 딕셔너리 스트링, 리스트 애니미 스폰 데이터, 스폰 테이블, 뉴 딕셔너리 스트링, 리스트 애니미 스폰 데이터 괄호처럼 쓰면 타입이 2번 반복돼서 가독성이 크게 떨어져요. 다섯 번째 줄처럼 바 스폰 테이블, 뉴 딕셔너리 스트링, 리스트 애니미 스폰 데이터 괄호로 쓰면 한 번만 나오면서도 의도가 명확해요. 바의 가장 좋은 사용 예입니다. 이 코드가 링크 쿼리 체인에서의 바 활용이에요. 아홉 번째, 13번째 줄처럼 where, select, 그룹 바이 체인의 중간 결과는 IEnumerable of 익명 타입처럼 길고 복잡한 제네릭이 돼요. 명시적 타입으로 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를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익명 타입, 리턴을 받을 때도 바가 필수예요. 셀렉트 안에 new 중괄호로 만든 익명 타입은 이름이 없으니까 명시적 타입으로 쓸 방법이 없어요.
바가 아니면 익명 타입을 지역 변수로 받을 수가 없어요. 4.4. 포이치 루프에서 바는 IL 레벨에서 완전 동일합니다. 유니티에서 적 리스트를 순회하는 흔한 패턴이에요. 이 코드가 포이치 루프 예시예요. 첫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포이치 괄호바 에너미인 에너미즈처럼 쓰면 타입을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에너미즈의 요소 타입을 자동 추론해요. 짧고 깔끔하죠. 다섯 번째 줄 이하에서 에너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IL의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서 바 포이치와 명시적 타입 포이치의 IL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완전히 같은 코드가 생성됩니다. 첫 번째 줄처럼 오른쪽의 타입이 불분명할 때는 바 쓰지 마세요 라는 규칙이 있어요. 바 리절트 겟 데이터 괄호처럼 메서드 이름만 봐서는 반한 타입을 짐작하기 어려울 때는 명시적 타입을 써주는 게 코드 리뷰 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숫자 리터럴은 바 x10처럼 쓰면 인트로 추론돼요. 롱이나 플로트가 필요하면 반드시 전미사를 붙이거나 명시적 타입을 쓰세요. 첫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줄이 바의 제약이에요. 바 x만 단독 선언은 안 돼요. 바 x 널 도 타입을 추론할 수 없어요 이러고요. 바는 필드나 파라미터에도 쓸 수 없어요. 반드시 지역 변수 플러스 초기화식이 있어야 해요. 참고로 바로 추론된 변수가 나중에 널을 받는 건 문제 없어요. 최초 초기화식이 참조 타입이면 그리 널 대입은 정상이에요. 단지 초기화식만 널이 아니면 됩니다. 이 코드의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줄이 바의 함정 사례예요. 특히 바 넘버즈 뉴 리스트 오브 인트 뒤에 어쩌면 i 이뉴머러블 오브 인트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지만 바는 리스트 오브 인트로 고정돼 버려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쓰고 싶다면 명시적 타입이 필요해요. 첫 번째, 네 번째 줄처럼 특히 코드 가독성 우선 상황에서는 바를 신중히 쓰세요. 프리미티브 타입처럼 명백한 경우는 바가 오히려 덜 읽히기도 해요. 인트 카운트 0이 바 카운트 0 보다도 의도가 분명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줄처럼 팀 컨벤션에 맞추세요. 바를 쓸지 말지는 팀마다 다릅니다. 리샤퍼나 스타일값 같은 도구 규칙으로 합의된 스타일을 따르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혼자서 다르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5.5 바와 타겟 타입드 뉴는 방향이 반대예요. C#9부터 타겟 타입드 뉴가 추가되면서 타이핑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하게 됐습니다. 이 코드의 첫 번째, 네 번째 줄에서 두 방식을 비교합니다. 바 x 뉴 리스트 오브 인트 괄호는 왼쪽 타입을 생략하는 방식, 리스트 오브 인트 x 뉴 괄호는 오른쪽 타입을 생략하는 방식. 둘 다 타입 반복을 줄이지만 방향이 반대예요. 이 IL의 첫 번째, 여섯 번째 줄에서 두 방식이 생성하는 IL이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런타임 비용은 당연히 0이고 어느 쪽을 써도 같은 결과예요. 스타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표가 두 방식에 적합한 상황을 정리한 거예요. 바는 긴 제네릭이나 익명 타입, 링크 쿼리 같은 복잡한 타입에서 유리하고 타겟 타입드 뉴는 필드 초기화나 간단한 생성에서 자연스러워요. 상황에 맞게 고르세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이 팀 컨벤션 예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스타일은 타입이 오른쪽에서 명백할 때만 바 사용이에요. 이 규칙을 따르면 가독성과 간결성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C# 3.0 2007년에 바가 처음 등장했어요. 링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링크 쿼리가 익명 타입을 반환하는 경우 타입을 명시할 방법이 없어서 바가 필수가 됐어요. 첫 번째 줄처럼 초기바 예시입니다. 바 쿼리 from x in 리스트 where x 크거나 같음 10 select x 같은 링크 쿼리에서 바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줄이 오늘날의 바 활용 예시예요. 딕셔너리, 리스트, 제네릭 같은 복잡한 타입이 많아지면서 바가 현대 C#의 표준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NET 소스 코드에서도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이 IL의 첫 번째 줄에서 바로 선언된 변수도 IL 슬롯에는 명확한 타입이 박혀 있어요. 바는 어디까지나 소스 레벨 단축일 뿐이에요. C# 9.0 2020년에는 타겟 타입드 뉴가 추가됐어요. 바의 반대 방향 경쟁자가 등장한 버전이에요. 5.5 섹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C# 10.0 2021년에는 람다 자이언 타입이 추가됐어요. 이제 바로 람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문법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 줄이 C# 10여 람다 자이언 타입 예시입니다. 해프 괄호 x 괄호 화살표 x 점 투 스트링 괄호처럼 람다를 바워 변수로 받을 수 있어요. 컴파일러가 델리게이트 타입을 자동 추론합니다. C# 팀은 바에 추가 기능을 넣기보다
주변 기능인 타겟 타입 U나 람다 자연 타입 같은 걸 통해 타이핑 부담을 줄이고 있어요. 오늘의 정리입니다. 반응 컴파일 타임 타입 추론이고 런타임 비용은 0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바나 C샵의 다이나믹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에요. 긴 제네릭이나 링크 쿼리, 익명 타입을 다룰 때 가독성을 크게 높여줘요. 대신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메서드 반환 타입이 불분명할 때는 명시적 타입이 더 좋아요. 다이나믹은 유니티 IL2CPP에서 쓸 수 없지만 다는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팀 컨벤션을 따르고 혼자 다르게 쓰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수 콘스트와 리드 온리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